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소연입니다. 오늘은 생생한 스타트업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업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정우 금속공업 주식회사에서는 해외 영업 관리를 담당할 신입 및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무관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여야 하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2년에서 7년 이하의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무 근무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7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삼정 KPMG에서 내부 감사와 내부 통제 진단 및 개선,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할 정규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종에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에서 정밀화학 생산 분야, 화학 사업 분야, 그리고 품질 관리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모집 중인데요. 공통 지원 자격은 화학 전공의 학사 이상 소지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7월 17일까지며 SK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호보기획과 회의체 운영 등을 담당할 기획팀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의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그리고 유관 업무 경력자, 취업보호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취업과 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간이죠. 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좀 바쁘게 지났는데요. 네. 한 가지 보람이 있었던 거는 제가 지난주에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 상반기 이슈랑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이제 튜토리얼 세션을 제가 강의를 맡았는데 서울창업진흥원 건물 SBA 건물 거기서 진행을 했어요. 거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꽤 많이 입주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더니 바로 가입하고 싶으시다는 대표님이 있으셔서 제가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상반기 스타트업 이슈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투자 동향 좀 말씀드렸고 스타트업이 스타트업한테 다시 투자하는 거라든지 뭐 로레알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스타일 난다 인수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해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이슈 중에 또 특징적인 거는 올 뭐 이전부터 있었지만 공유 오피스가 지금 서울을 장악해 가면서 정말 총 많죠, 요즘. 60개가 넘는 공유 오피스가 있어서 거기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력을 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그 자리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스타트업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지난 한 주에 뜨거운 이슈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스타트업들의 어떤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복지분과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원사인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님이 복지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취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미래의 기회를 가지고 지금 현실을 좀 현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면서 좀 도전한다는 의미가 강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불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사실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직원 수가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복지 같은 게 큰 기업에 비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차원에서 저희가 한 400개 스타트업이 모여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하면 큰 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복지분과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스타트업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분과. 자, 그렇다면 좀 어떤 것들을 추진하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당장 진행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고요. 네. 첫 번째는 건강검진, 두 번째는 상조,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요 세 가지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작을 네. 했고요. 오. 가장 크게는 이제 사실 건강이 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그렇죠. 예. 저도 큰 기업에 있다가 퇴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지만 네. 올해 건강검진 어디 가서 받아야 되나. 그렇죠. 이게 또 네, 사비로 네. 하자면 상당히 맞습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그 혜택이 제가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가족들도 맞아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당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건강검진 네. 받으시라고 매년 그랬는데 갑자기 받을 데가 없다 이러면 왠지 불효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직장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저희가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서도 500명, 600명 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했지만 10명 이하라든지 10명, 20명 이런 소규모는 하기도 힘들고 하더라도 그 혜택적인 측면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전국 주요 도시를 커버할 수 있는 3개 검진 기관하고 이미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당장 이번 달부터 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사 분들이시면 그 검진 기관에 가서 저희가 협상을 네. 마친 그런 금액으로 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가족들도 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상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상가집에 가면 여러 가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하는 그게 또 이제 대기업 로고 찍혀 있으면 또 이 집 어느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요. 네, 이 집 아들이 좀 예. 좋은 자식 농사 잘 지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들 모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실제 직무에 필요한 개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사 쪽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인도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도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인도에서 이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네. 순방 공식 행사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한인도 스타트업 투자 협약 체결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가서 서로 이제 수출, 투자, 공동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건의 실제 협약이 체결됐고 투자 금액도 200만 불 정도를 네. 계약을 실제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가시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같이 가고 창업진흥원 원장도 같이 가서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인도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운 허브, 스타트업 허브를 이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창업진흥원도 인도의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자들하고 지금 여러 협약을 체결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기회로 좀 국내 스타트업이 인도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미 진출해 있는 스타트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스타트업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좀 오래전에 진출해서 이미 좀 기반을 닦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밸런스 히어로라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선 서비스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 인도에서는 널리 알려진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인도 앱스토어 시장 전체 이제 다운로드 받은
앱 10위 안에 들어가고요. 오. 예, 누적 다운로드 수가 5천만을 넘어서서 야, 굉장하네요. 예, 우리나라 인구보다 네. 넘어섰죠. 그리고 그 액티브 유저가 그러니까 활성화된 이제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앱이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인도의 그 스마트폰, 그 휴대폰 이제 시장은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선불폰을 사용을 합니다. 미리 돈을 내고 예. 네, 일정 금액을 이제 네, 낸 네. 뒤에 네. 그거를 이제 차감해 가서 그렇죠, 그 그렇죠. 쓰는 방식인데 외국 나가면 이제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제 사람들. 인도 국민들은 90%가 이제 선불폰 방식으로 하는데 이 선불로 예치한 금액을 얼마 남았는지 뭐 네. 이런 거 보려면 또 통신 요금이 또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통신 연결 없이 그러니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네네네 바로 보고 체크하고 얼마가 남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예. 있는 처음에는 이제 그 작고 가벼운 앱으로 그 트루 밸런스라는 앱을 출시를 해서 인도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제 수익 모델은 이제 핀테크 쪽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바일 결제, 송금 이런 예. 수단들이 이제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협약 체결하는 데서 인도의 대형 은행 ICICI라는 이제 그 은행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직접 그 투자 그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실제로 그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150억 이상의 네. 투자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네요. 저도 예전에 잠깐 외국에 생활했을 때 선불폰을 항상 사용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게 전화가 끊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어플이라고 하니까 인도에서 인기가 있을 만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해외 진출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좀 밸런스 히어로를 꿈꾸는 후발주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사실 뭐 정부나 민간에서 그 해외 진출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널리 안 알려져 있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K 글로벌 사업이라는 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 K 글로벌 사업은 이제 그 ICT 분야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그 창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것을 좀 케어를 해주고 해외 진출까지 그 도와주는 그런 이제 단계별 그 스타트업 육성 그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중에 이제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뭐 그 글로벌과 관련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지원하는 그 시장에 대해서 진출하는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고 데이터 글로벌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기업들도 육성하는 이런 거에 총 한 그 70억 정도 네. 예산을 배정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산하에 KICT 본트 글로벌 센터라는 곳이 실제로 서울에서 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그 색다른 그 프로그램으로 그 이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우리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스타트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엑셀러레이터를 해외로 진출시키는 육성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생태계가 넓어지는 게 엑셀러레이터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정부 지원금을 엑셀러레이터에 주고 자체 재원으로 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스타트업의 직접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창업 생태계를 넓혀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속해 계신 회원사 스타트업 한 곳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정윤섭입니다. 네, 그 주식회사 비긴메이트의 대표님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비긴메이트 같은 경우는 비긴이라는 그 시작을 함께 한다는 그 비긴이라는 뜻과 그리고 함께하는 메이트라는 그 동료라는 느낌의 그 단어 두 개가 만나가지고 비긴메이트라고 회사명을 지으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긴메이트는 이제 시작을 함께하는 동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것과 또 별개의 뜻이 있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 시작할 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료 같은 회사가 되고자 비긴메이트로
회사 이름을 지으게 되었습니다. 네, 비긴메이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회사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주 서비스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한 회사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은 일단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어떤 예비 창업자가 현재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팀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네. 약간 공동 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아직 직장인이지만 스타트업에 해보고 싶지만은 네, 아직 네. 뭔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지만 함께할 팀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업도 총 3가지라고 들었는데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그 올해 2월 달에 M&A를 해가지고 몇 가지 서비스도 자체적으로 더 생겼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이라는 서비스고 두 번째는 이제 챗봇메이트라고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믹스드 코드 랩이라고 개발자나 기술력이 좀 필요한 그런 스타트업이 주로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보는 뭐 그 융합기술 정보 제공 플랫폼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네. 저희 비긴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서비스가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서비스이고요. 저희가 매월 100개 이상의 예비 창업팀과 초기 기업이 저희를 통해서 현재 팀빌딩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팀빌딩이 된 이후에 자금 조달에 대한 그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국내에 있는 약 850여 개의 주간 기관으로부터 매월 한 500개 이상의 정부 지원 사업들이랑 민간 지원 사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대기업 연계 투자 뭐 사업 같은 것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지원 사업을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스타트업들이나 예비 창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팀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어떤 걸 할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그 사람에 맞춰서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네. 이렇게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끼셨으니까 직접 좀 만드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존에 2010년도부터 제조 창업, 그리고 생활용품 창업, 그리고 IT 창업, 다양한 창업을 했었었는데 오. 기존에 제가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 개발자 포지션으로 원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딱히 개발자가 필요 없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개발자가 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나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시는 분을 CTO나 아니면 팀원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런 게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내에 있는 고벤처 포럼이나 다양한 포럼에서 가서도 팀빌딩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지만은 네.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대회를 나가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회에 참여해 보니까 약 한 90% 이상의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들이 이런 팀빌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어가지고 저희가 이 아이템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팀도 상당히 좀 예, 유용하게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 테고 또 어떤 네. 분들이 좀 많이 유용하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뭐 대학생 창업도 가능하고 뭐 일반인들이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저희 쪽 플랫폼에서는 뭐 삼성이나 LG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쪽에서도 자기가 기술력은 있지만은 미래를 보장하기에는 이 회사에서 좀 어렵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약간 흥미롭지 않거나 좀 루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이 직장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투자 형식으로 일단 스타트업을 해보다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창업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그 썬데이 토즈라는 그런 회사가 애니팡으로 주말마다 만나가지고 이제 투자 형식으로 해서 성공했던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저희 플랫폼 안에서도 대학생 창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직장인이지만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합류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포지션을 해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팀빌딩과 뭐 이제 투자 유치나 뭐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현재는 무료적인 부분도 있고 유료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모두 무료로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뭐 대기업이나 저희 수익 모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광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플랫폼 안에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 그룹이 국내 팀빌딩 쪽에서는 저희가 업계 1위로 가장 네.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서울시나 다양한 기관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에 이제 광고하고 있는 B2B나 B2G 모델로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고요. 일반 스타트업이 저희한테 이제 제공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기업별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투자 유치 연계나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개발자 교육, 이런 교육 행사 같은 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 방금 전에 인터뷰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채용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갑이 돼가지고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 회사를 와라. 네. 그런 판이었는데 이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잘 먹히지가 않아요.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없고, 그리고 아직 회사가 미래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여가지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구직자가 갑이 되고 구인을 하는 스타트업이 을이 되는 입장에서 항상 많이 놓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달 말쯤에 런칭할 서비스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 이런 비슷한 서비스인데, 오히려 그 스타트업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 능력을 보고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제시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지분을 줄 테니까, 스톡 옵션을 줄 테니까, 아니면 얼마만큼의 보장을 해줄 테니까 우리 스타트업에 합류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인구직 생태계 모델로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계속 저희는 추가해서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비긴메이트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 이용자들이 일반 구직 사이트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일반 구직 사이트 보기보다는 일단 일반 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이제 조직을 좀 더 안정화된 조직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언제 힘들지도 모르고 그 한 명 한 명 동료가 공동 창업자 같이 그렇죠. 한 회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기에는 약간 좀 아쉽고, 나도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스타트업에 들어가면은 내가 같이 만들면서 뭔가 자아 실현이나 예, 성장해 내가 나가는? 성과나 아니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좀 가질 수 있으니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팀원들이랑 함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리고,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필요성을 느껴서 비긴메이트까지 이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좀 이 서비스를 런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를 하기 전에 럽북이라고 중고 거래가 가능한 이북 스토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었었는데, 네.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것보다 일단은 저 자체적으로도 창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고, 많은 창업가들이 공동적으로 다 바라보는 그런 문제거든요. 팀빌딩이라는 문제가.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전에 했던 아이템들보다 뭔가 사회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사회적 가치가 더 높겠다. 그런 게 좀 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템을 하게 되었죠.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비긴메이트라는 서비스가 생겼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도움도 받고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막상 이 서비스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대표님이라든지 그 전에 세대는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떠셨나요?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계속 도전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K-스타트업이나 창업선도대학, 창업작업사관학교 다양한 기관이나 중앙정부 지자체 협회 기관, 민간에서도 되게 많은 지원을 해줘서 창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만 하면은 교육부터 자금, 투자까지 다양한 이제 생태가 좀 나아진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업계에 계시는 전문가분한테 찾아가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벤처기업 협회나 창업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에 가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만나고 싶은 대표를 직접 만나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었었고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렇군요. 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회원사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인연을 맺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스타트업이 뭉치고 뭉쳐야지만 뭔가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네. 한 개의 스타트업이 잘났다고 뭔가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운영하시는 경영자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느꼈던 그 어려움들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활성화되려면은 본인이 느꼈던 그 어려운 점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주고 네. 그 이제 선배들이 먼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 후배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올 수 있게 하자는 네. 뭐 그런 취지로 다양한 뭐 규제라든지 예. 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예. 네, 그 뜻이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차곡차곡 문화를 뭐 확산한다거나 그런 게 저희랑 비전이 좀 맞아가지고 저도 초기에 합류하게 되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외에도 정부나 주변에서 따로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창업 지원 사업이나 뭐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몇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합격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였었고요.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은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그 지원 사업이 다음 주 말 정도까지 마감을 하고요. 예. 그리고 창업선도대학이라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7월 말까지 접수를 하고 네.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는 8월 초까지 접수를 하는데요. 이 지원 사업들에 대한 공통점으로 뭐 3년 미만 기업이랑 뭐 예비 창업 기업들이 직접 할 수 있고 1억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신청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또 사업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앞서 이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뭐 힘들었던 순간들도 여쭤봤는데요. 반대로 좀 가장 기쁘거나 보람있던 순간 같은 것도 분명히 있으셨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몇 가지 일단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데스밸리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 회사도 몇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뭐 스타트업 팀빌딩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좋은 팀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아이템을 한다면은 초기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모델로 아이템을 만들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규제에 걸려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그 다음 연도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되게 기뻤던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팀원들이랑 뭐 뜻이 맞아가지고 서비스도 단기간에 만들게 되었고 저희 회사가 하는 방향이랑 뜻이 맞다고 해서 M&A까지 제안도 해주셨던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회사를 좀 확장할 수 있게 됐던 그 계기도 있었고 네. 일단은 스타트업이라면은 초기에 매출을 내기가 힘들었는데 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광고 제안이나 매출 제안 같은 게 먼저 들어와서 매출을 수주했을 때 그런 몇 가지 것들이 되게 고맙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네요. 빅인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만 막상 그렇다면 빅인메이트는 어떻게 인재를 찾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빅인메이트가 17년도 11월 달에 베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네. 그 전에부터 시범 서비스를 몇 단계로 나눠서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있었던 핵심 인력 중에 몇몇 분들은 제가 직접 팀빌딩 플랫폼에서 그 시범 서비스로 만들었던 그런 서비스 안에서도 팀원을 직접 구했었고요. 네.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인재를 아름아름 모으다 보니까 지금의 구조가 되었고요. 저희 팀원은 현재 6명인데 그중에 함께하고 있는 이사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이제 이전에 회사를 직접 운영하셨고 M&A 돼서 저희 회사로 같이 들어오신 뭐 15년 차 이상 되시는 시니어 개발자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 뭐 디자인 팀장, 기획 팀장, 뭐 팀원, 뭐 인턴, 뭐 다양한 팀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빅인메이트에 관심이 있어도 또 회사가 원하는 인재 사항을 알아야 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 회사의 인재상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복지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수평적인 구조이면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견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문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피스 체인지 데이라고 전 직원이 기존의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예 코워킹 스페이스나 네. 카페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예 하루 동안 사내 전 직원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아이디어 회의나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 그런 복지들도 있고 이런 건 좀 다른 기업에 비하면 좀 다른 거죠. 이처럼 저희 회사는 약간 소통을 좀 많이 중시하고요. 네. 그리고 그 습득률이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입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에 크게 구애하지 않고 뭔가 저희랑 같이 융화돼 가지고 스타트업이랑 좀 빠르게 배우고 트렌드 분석도 빠르게 하고 배운 걸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예. 분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따로 뭐 경력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지랑 열정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라든지 그런 네. 거에 약간 관심이 있는 친구면은 훨씬 더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을 먼저 하신 선배로서 또 관련 분야의 창업을 꿈꾼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은 창업가분들을 만났고요. 제가 직접 소통한 스타트업만 한 3,000개 기업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성공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단기간에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나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몇 년 전부터 알고 그걸 위해서 계속 도전해 봤던 분들이 끝까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이 분야에서 느꼈던 문제가 뭔데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가 좀 커 보인다. 그런 아이템을 꾸준히 노력했던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에 담긴 아이템이나 서비스나 제품이나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 저절로 매출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매출이나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예. 돈만 벌 수 있는 일만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모든 게 그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하는 그 이유와 기업가 정신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성진 대표님께서는 이 비긴메이트를 원래부터 알고 계셨는지요? 예, 저희 회원사로 계속 활동하고 예. 계셨기 때문에 알고 네. 있었고요. 네. 저는 이 비긴메이트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이제 그 비긴메이트도 스타트업인데 예.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뭐 지원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가 그 흔히 그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트업 생태계를 많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리콘밸리는 그 스타트업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워낙 그 테크 기업도 많고 스타트업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비즈니스를 해도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스타트업들이 있는 동네에만 광고를 하고 우리 서비스를 써보세요. 고객을 스타트업들로만 해도 스타트업이 생존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예. 또 새로운 기회나 혁신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되게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비긴메이트 같은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지고 있다는 그렇죠.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성공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긴메이트의 계획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긴메이트의 계획은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끼리 국내에 있는 팀빌딩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팀빌딩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저희는 설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년 전 같은 경우는 직접 실리콘밸리 개발자랑 뭐 인도네시아 디자이너랑 좀 협업도 해보면서 그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검증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머신러닝 기반 팀빌딩 매칭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약간 도입해가지고 팀빌딩을 보다 정확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챗봇메이트라는 그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가지고 팀빌딩이랑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긴메이트의 올 말 정도에는
글로벌 버전으로 약 한 7개 국어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뭐 외국인이랑 국내에 있는 한국인이랑 같이 팀빌딩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테스트 베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서로 공동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팀빌딩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긴메이트의 선전을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비긴메이트의 정윤섭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